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게임 회사 밸런스 게임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낭만의 게임 대 개돼지 게임 중에는 어디가 더 나을까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그로가 강한 주제인데, 이것도 뭐가 정답이다는 없어요. 엄밀하게 질문을 제가 정정을 하자면, 낭만의 게임인데 돈은 적고 개돼지 게임인데 돈은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좀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낭만의 프로젝트에 가는데 돈을 많이 준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취업 시장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취업 시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돈을 많이 주는 프로젝트는 좀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학원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리니지 라이크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죠. 리니지 라이크를 좋아하시지 않고 던파나 로아나 메이플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제 콘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세요. 그 다음은 서브컬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서브컬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이 좋게도 게임 회사 TO에 그 서브컬처 프로젝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업일치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리니지 라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찾기는 힘든데 일자리의 공급은 꽤나 있단 말이죠. 지망생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와 이제 실제 게임 회사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간극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되게 재미난 게, 아까 그 전제로 했을 때 낭만의 게임인데 돈은 좀 덜 하고 개돼지 게임인데 돈은 많이 주는 그런 프로젝트라면, 저는 신입 때는 당연히 낭만을 선택했거든요. 한 8년 차까지도 계속 낭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낭만과 돈이 약간 좀 겹치기도 했었어요. 그런 운을 좀 받기도 했는데, 저한테 낭만은 그때는 MMORPG였으니까. 네. 요즘 세대들은 좀 그 낭만이 실제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걸 제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저희 강사님들 사례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주말반 강사님 중에서 정말 MMORPG를 좋아하시지 않고 서브컬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두 프로젝트 다 엄청 훌륭하게 완수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왜 정말 리니지 라이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 계셨었나? 아니면 서브컬처를 그닥 좋아하시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나? 물어보니까 그냥 일과 본인이 즐겨하는 그런 게임들은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돼지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 이제 생각할 것도 많고 굉장히 성과가 나는 포인트들이 많단 말이죠. 저도 뭐 8년차 때까지 낭만을 찾았다고 하지만, 이제 정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이 업계를 시작하는 뭐 사촌동생 같은 그런 신입이 있다면 저는 개돼지 게임 쪽에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성장하는데 유리해요. 또 이제 그게 있어요. 낭만 찾으려면 본인 돈으로 게임을 만들어야 돼. 너가 영향력이 생겨서 너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지 왜 회사에서 너의 낭만을 찾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거든. 물론 둘 다 일치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커리어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잘 된다면 그런 프로젝트에서 또 일을 하는 게 성장도 잘 되고 실제로 금전적인 보상이 커요. 그런 프로젝트들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꼼꼼한 사수랑 일단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방목형 사수 중 어느 사수가 더 좋나요? 어느 사수가 더 좋으셨나요? 저는 꼼꼼한 사수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 뭔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따라갈 수 있는 것 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둘 다 만나보기도 하고 제가 둘 다가 되어보기도 했어요. 또 장단점이 있죠. 전 이제 거의 한 7, 8년 차 때까지 방목형 사수를 많이 만났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스스로 조금 찾을 거를 찾으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다른 분들 거를 되게 카피하면서 내 것으로 좀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딱히 문제는 안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너무 방목형 사수를 만나서 꼼꼼한 사수를 원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을 때 꼼꼼한 사수를 만나다 보니까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냥 이런 건 좀 나 하게 해주지, 제가 할 수 있는 그 자유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 기획인지 나의 기획인지 모든 의도들은 다 전달받고 나는 문서 쓰는 작업자인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수가 됐을 때는, 저는 어쨌든 요즘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방목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방목형인데 제가 꼼꼼하게 시작하면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숨을 못 쉬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꼼꼼함을 요구하게 되면 단어 선택
스펙이나 뭐 맞춤법이나 문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관여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더라도 넘어가고 방목형으로 요즘은 살아가고 있어요. 눈높이를 대신 높여주려고는 하죠. 그 사람의 작업물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려면 이런 거를 보면 좋다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스스로 성장하는 방법을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되게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방목형 사수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꼼꼼한 사수가 좋겠죠. 원하는 파트와 낮은 연봉과 원하지 않는 파트 직무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자, 이것도 정말 제가 상담 때 자주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시스템 기획을 원하는데 설정을 한다. 그리고 나는 설정 기획, 뭐 시나리오 기획을 원하는데 콘텐츠 파트나 밸런스 파트에 배정받았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저는 원하지 않는 파트더라도 기획자라면 그냥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뭐 시나리오를 잘 하는 사람, 시스템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본인의 성장에 한계를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보면 MMORPG를 혼자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을 보고 제너럴리스트라고 부르고, 그게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1년차 프로그래머의 코딩 실력,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원화 실력, 게임 그래픽스를 볼 수 있는 눈, 그 정도를 해서 혼자 게임 만드는 게 이제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축소된 단계가 모든 기획 파트를 잘 하는 그런 기획자가 되는 게, 저는 지망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밸런스 디자인만 할래요? 난 레벨 디자인만 할래요? 이렇게 하면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커지기도 힘들고, 나중에 PD나 기획팀장이나 뭐 리더가 됐을 때 컨펌할 수 있는 눈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시스템 기획도 하고 콘텐츠 기획도 하고 설정도 하고 밸런스 기획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획자 커리어에는 전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물론 한 분야만 이제 지속적으로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커리어를 굉장히 잘 만드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게임을 더 잘 만드는 기획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 생각이 좀 더 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인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파트에 갔을 때 어떻게 할래? 보상이 괜찮다면 전 마음에 안 드는 파트도 기획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난 이런 업무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마다하는 관리자가 없을 거예요. 커리어 끝을 생각해보면 평생 관리자와 평생 실무자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이것도 저도 연차별로 되게 생각이 달라졌어요. 신입 때는 유능한 실무자로 평생 일하고 싶다, 실순까지 게임을 실무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중간에 꿈이 바뀌어서 난 파워센 기획팀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파워센 기획팀장이라서 회사에서 다 인정받고 그 임원급의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기획팀장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불가능하죠. 아름답죠. PD들도 보면 이제 힘이 없는 PD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다들 크리에이티브한 성격의 내 영향력으로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업계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랑 그렇게 생각이 좀 비슷하다면 그게 관리자가 안 되면 불가능하긴 해요. 승진을 하면 할수록 게임에 영향력을 더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용이한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찍 관리자가 되면 굉장히 또 안 좋아요. 그 실무를 잘 모르는 상태로 게임에 헛소리를 할 가능성도 있고, 차근차근 내성이 쌓이면서 그렇게 관리자가 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받쳐진 상태에서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갑자기 이제 승진을 해버리면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관리자가 됐을 때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 평생 이제 관리자 안 할래. 너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런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다음 또 너무 일찍 관리자가 되어서 실무랑 점점 멀어지는데 관리 능력은 부족한데 실무도 놓은 지가 꽤 됐어.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면 의외로 평생 실무자가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순간이 가장 저도 재밌었고, 뭐 근데 이제 저도 관리자가 굳이 되려고 했고 지금도 관리자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결정하는 게 책임지기 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결정으로 인해서 아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결정하고 제가 후회하자. 내 결정에 후회할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기 확신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재미로만 따지고 너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평생 실무자를 할 것 같아요. 정말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한쪽 편을 완전 들어주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게임을 만들거나 조직 문화나 회사 생활 같은 거는 정말 정답이 없는 영역인 것 같죠. 기획자 한 사람의 그냥 이제 의견이고 나는 이게 더 좋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